안녕하세요. 다육이 포크아트입니다. 오늘은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제가 한 20개?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가신 다육이가 몇 개 있습니다. 그리고, 물 주고 나서요, 물 주고 나서도 가신 다육이가 2개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물 줄 때 내가 이 물을 줘서 다육이들을 많이 보낼 것 같으면 물을 아예 주시지 마시고요. 한두 개, 세네 개, 가시는 거 예상하고 지금 현재 내가 키우는 다육이가 너무너무 비실비실거리고 회복할 기미가 안 보인다 할 때는 물을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물 주는 게 그만큼 한여름에 물 주는 게 위험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베란다에서 선풍기 틀어놓고요. 그 다음에 다육이, 거실 제가 이렇게 거치대를 또 해놨습니다. 거기에다가 다육이랑 같이 생활합니다. 그러니까 거실에는 에어컨이 설치가 돼 있으니까요. 아무래도 습기 같은 거, 통풍, 그 다음에 뿌리까지 좀 이렇게 말릴 수 있는 그게 조건이 형성이 되죠. 그 다음에 밤에, 참 겨울이 아니라 밤에는요, 문을 다 열어놓고 자잖아요, 우리가. 베란다 문, 베란다 또 안쪽에 문, 그 다음에 창문, 그런 식으로 열어놓고 자기 때문에 다 통풍이 됩니다. 밤에는. 그래서 밤에는 문제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에어컨도 끄고 잘 수 있고요. 선풍기도 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낮에 물을 주고 나서는 그렇게 한 3, 4일을 끊임없이 하셔야지 되고요. 그 다음에 햇볕을 주실 땐 저는 동남쪽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6시서부터 햇볕을 쐬어주기 위해서 문을 열어놔요. 베란다 문을 다 활짝 열어놓고 그 다음에 베란다에다 거실에 있던 다육이들을 다 그 다육이, 내가 키운 다육이니까 특성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게 해가 더 많이 좋아하고 어떤 것은 해에 약하다는 걸 아니까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네, 햇볕 노출을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전 시간, 저희는 1시면 해가 지기 때문에 적어도 12시 반 정도까지는 햇볕을 충분히 쏘여줍니다. 무진장 덥겠지요. 뜨겁겠지요. 그쵸? 그런 다음에 이 햇볕을 좀 뜨겁게 쏘인 다육이들은 또 거실로 딛고 들어가고요. 나머지 다육이들은 이 거실에다가 선풍기를 틀어놓고 식혀줍니다. 열기를요. 그리고 베란다 문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열려 있고요. 그런 식으로 저는 키우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2-3개, 3-4개가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늦봄에 한 70종류 보여드렸죠. 그랬더니 그게 100종류가 넘었지요. 그 이후로도 제가 구매를 했지요. 그래, 언니네 집에서도 보내줬죠. 그리고 나서 한 120종류가 된 것 같은데요. 늦봄에 본 다육이와 정말 가을에 보는 다육이는 정말 다릅니다. 그거를 비교해 드리기 위해서 제가 또다시 힘들지만 100 몇 개 되는 다육이를 또다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봄에 보신 그 영상을 쭉 보시다 보면 순서도 거진 비슷하게 짜여 있을 거예요. 그걸 비교해 보시면은 정말 다육이 키우시는 초보님들이나 그런 분들은 어머, 초봄이나 여름이나 가을에도 할 겁니다. 가을에나 겨울에도 할 겁니다. 겨울이나 다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100종류 넘는 것을. 이거는 제가 계속 연거푸서 해야 하기 때문에 저도 촬영하는데 좀 힘이 듭니다. 하지만 이게 제가 사계절을 해놓다 보면은 이게 초보님들을 위한 것도 되고 저 스스로도 어떤
그 계절의 변화에 따라 다육이가 변하는 것을 공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는요, 11번이죠. 네. 핑크 자라고사입니다. 이거 보시면 초봄에, 아니, 늦봄에 찍은 거하고 여실히 다릅니다. 이게 보면 그냥 자라고사 형태를 띠고 있지만 핑크색이 전혀 없습니다. 그쵸? 근데 이게 이제 가을로 되면 핑크색으로 변합니다. 늦봄에 보신 분들은 알 수 있을 거예요. 이거는 이제 물을 흠뻑 주고, 제가 앞전에 설명했죠. 그런 식으로 물을 말려줬다고요. 싱싱해 보이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위로 다 솟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에 따라서 물 주고 나서 대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다육이들을 여름에도 물 주고 싱싱하게 키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거는 핑크 자라고사는 제가 키운 지 4년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핑크 자라고사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겠지요. 제가 그렇기 때문에 여름에 별 문제 없이 지금은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핑크 자라고사가 제가 이 핑크 자라고사가 깍지충이라고 그러죠. 깍지충. 깍기충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깍지충이라고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런 벌레가 생겼을 때 어떻게 보느냐, 요렇게 입장을 들춰봅니다. 그리고 만약에 깍기충이 아니더라도 뭔가가 이상한 게 있다면 이런 붓으로 요렇게 닦아줍니다. 요렇게 속안에 일일이.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청소도 되고 노폐물도 제거가 되고, 만약에 깍기충이 있다 그래도 금방 발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튼실히 여름을 날 수가 있습니다. 네, 이거는 핑크 자라고사였습니다. 다음에 보여드릴 것은요, 자, 요거는 크리스마스입니다. 크리스마스도 지금 현재 이렇게 튼실해졌습니다. 물을 안 줬을 때 이랬을까요? 아닙니다. 물을 안 줬을 때는 쭈글쭈글했죠. 그리고 처져 있었습니다. 근데 물을 제가 준 지 지금 5일이 넘은 것 같은데요. 그때 주고 나서 이렇게 튼튼해졌고, 물 빠짐이 거진 빠졌습니다. 이거를 가을에 보셨거나 늦봄에 보신 분들은 핑크 크리스마스가 달라졌네 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이렇게 여름에는 물이 다 빠져서 뭐 민트색 내지는 이런 연두색 내지는 회색으로 변합니다. 다육이들은. 그래서 이렇게 싱싱한 합식이 아니라, 이건 합식을 제가 한 게 아니라 자연 궁생입니다. 이렇게 자연 궁생이 돼서 어린 것이 저한테 왔는데 이렇게 성장을 했습니다. 이거는 크리스마스였고요. 이번 기회에 이름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요거는 샤이니 펄입니다. 아시다시피 아까 그 화분은 중품입니다. 요거는 콩분입니다. 이것도 제가 3년을 키웠는데요. 계속 깍기충도 걸렸었고요. 그 다음 무릎병도 걸렸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커팅을 해주고 입장 띄워주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쪼그라들었습니다. 하지만 어떤가요? 튼실해 보이죠? 이게 4년 키운 겁니다. 그러니까 여름에도 제가 앞전에 말씀드린 식으로 관리를 해줬더니 이렇게 튼실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물이 빠졌다고 할 수가 없어요. 약간의 물만 들기 때문에 여름이나 아니면 뭐 가을이나 늦봄이나 겨울이나 비슷합니다. 꼭지점하고 모서리 부분만 물이 들기 때문에요. 근데 물을 먹고 이렇게 튼실해지고 이렇게 다 위로 솟았습니다. 그쵸? 이거에 한여름에 이렇게 튼실한 다육이를
우리가 접하기가 좀 힘들잖아요. 그쵸? 근데 물 주는 방법을 알게 되면 이렇게 튼실한 샤이니 펄 다육이를 볼 수 있어요. 이것도 청종류이거든요. 청종류는 다 밑으로 이렇게 내려앉습니다. 근데 이거는 거진다 이렇게 위로 솟았습니다. 그리고 햇볕도 제가 오전 중에 충분히 쏘여주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다음에 보여드릴 것은요. 제가 10다육이씩 보여드릴 겁니다. 10종류씩. 자, 요거는 청장금입니다. 아니죠. 금이 아니죠. 아, 청장금이군요. 금 다육이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또 금자 붙으면 다 금 다육이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그렇거든요. 근데 요거는 이렇게 백금이 꼈습니다. 여기 보시면 백색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저는 이게 죽은 건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허물이 벗겨집니다. 백색으로.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이것도 변이에 의해서, 염색체 변이에 의해서 저희 집에서 자라다 보니까 이렇게 변한 것이죠. 원래 청장금은 요런 색감을 띠고 있죠. 여기 앞에 요런 색감. 요런 색감이 정상적인 청장금입니다. 근데 여기는 이렇게 허물이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약간 물이 빠지면서 백색으로 변이되려고 합니다. 이쪽에 있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기를 보면은 이거는 완전히 청장금이죠. 그쵸? 예, 진한 녹색을 띠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도 청장금도 되게 쭈글쭈글 거렸습니다. 근데 제가 앞전에 말씀드린 듯이 그런 식으로 관리를 했더니 이렇게 오동통 금방 터질 것 같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예, 이것도 늦가을이나 뭐 그때 색감 변하지 않습니다. 그 색감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변함없이 이렇게 잘 성장하고 있고 튼튼해 보입니다. 아, 이런 다육이를 보면은 우리가 야, 다육이 정말 키운 보람을 느끼지 않나요? 느끼실 것 같아요. 근데 쭈글쭈글하고 희마리가 없고 그러면 얘가 죽었는지 지금 살아있는 건지 병원 걸리지 않았는지 파볼까 말까 막 망설이게 됩니다. 갈등을 하게 된다는 뜻이죠. 다육이 볼 때마다. 저는 그렇습니다. 다음은요. 제가 보여드릴 것은요. 요번에는 참 비참합니다. 닙토스입니다. 이거는 물을 주지 않았습니다. 청장금도 물을 안 줬습니다. 청장금은 제가 이 청장금은요 물을 안 줘도, 자, 물을 준다고 하는 것은 이 청장금이 쭈글쭈글하면 물을 줍니다. 하지만 이거는 제가 물 마지막으로 준 게 6월 중순입니다. 그리고 나서 처음 준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아직도 이렇게 짱짱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물을 안 줬습니다. 아우, 죄송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짱짱하게 있습니다. 이런데 이거 물을 줄 필요가 있나요? 아니죠. 안 줘도 되죠. 이거는 아직도 여기에 몸 속에 물을 잔뜩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물이 고프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거 물 줄 필요 없습니다. 이런 거는 구분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닙토스인데요. 이렇게 네, 쭈글쭈글 여전히 쭈글쭈글하고 별로 자라지도 않고 그러고 있습니다. 죽은 것 같기도 하고 살았다고 볼 수가 있나 할 정도로 닙토스가 이렇습니다. 그래도 이거는 물 안 줍니다. 여름에 물을 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닙토스 종류는 물을 주시면 안 됩니다. 하월시아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러냐면 공기에 습기가 잔뜩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 입으로 공기를 빨아들이면서 습기까지 빨아들입니다. 그 습기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물을 전혀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쭈글쭈글해도 절대 주지 않습니다. 죽은 것 같아도 물을 주지 않습니다.
이거는 이제 날씨가 선선해지면 그때 물을 조금 주면 됩니다. 다음은 제가 자제옥도 봄에는 보여드렸는데요. 자제옥이 가셨습니다. 왜 가셨냐면요. 자제옥은 이거는 핑크 루비입니다. 자제옥은요. 더위에 와 그냥 터졌습니다. 저는 또 그런 거 처음 봅니다. 립토스가 더위로 인해 가지고 완전히 터져 가지고요. 제가 자제옥 새끼 어린 자구가 생길 것까지 보여드렸습니다. 자색이라고 이쁘게 어느 날 아침 딱 봤거든요. 완전히 주저앉았고요. 허물벗었습니다. 와 저는 벌레인 줄 알았습니다. 립토스가 또 가실 때는 그렇게 가시는 것을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자제옥은 올 여름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거는 이제 루비 핑크인데요. 루비 핑크가 허물을 지금 벗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2개짜리였는데 허물을 벗으면서 이렇게 이쪽에 2개가 나왔고요. 이쪽에 지금 2개가 감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절대 물을 주지 않습니다. 지금 허물을 벗고 있는 단계이고, 그래서 가을에 선선하면 그때 물을 주시면 되고요. 립토스 종류는 뭐 떼약볕에 놓지 마시고 단 그늘에서 그냥 구석에 놔두면 저절로 자랍니다. 그래서 립토스는 안 건드리는 게 잘 키우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립토스가 3종류가 남았었는데 한 종류 보내고 이제 이렇게 보잘것없는 립토스 2종류만 남았습니다. 다음 보여드릴 것은요. 자, 이거입니다. 이거는 썬버스트 다육인데요. 제가 얼마 전에 보여드렸을 때도 이렇게 테두리에 옐로우색과 그 다음에 속 자구에서 무슨 색이 나왔죠? 네, 분홍빛의 테두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름이 되면서요, 이렇게 옐로우색으로 다 변했습니다. 근데 이게 가을서부터요, 늦봄까지 테두리에 핑크색이 물듭니다. 옐로우색이 없어지고요. 이 옐로우색이 생겼다는 것은 여름입니다. 여름에는 테두리에 이렇게 옐로우색이 생기고 가을서부터 초봄까지 겨울도 마찬가지입니다. 핑크색으로 물이 듭니다. 그래서 이 썬버스트 키우시는 분들은 아주 그 물든 색감이 이뻐서 키우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꼭 이렇게 꽃처럼 잎들이 이렇게 피어납니다. 그래서 아주 이쁘지요. 이거 썬버스트 철화도 많이 키우시고 그러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썬버스트 철화를 별로 이뻐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이 한 가지 이렇게 오롯이 있는 것을 이뻐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이쁜 모양이 철화를 하면은 이런 이쁜 모양이 아니죠. 다른 모양으로 변색됩니다. 근데 테두리에 옐로우색이나 핑크색으로 물드는 건 다 똑같은데요. 이렇게 둥글둥글하게 잎이 이런 식으로 꽃처럼은 생기지 않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썬버스트 철화가 있지만 철화는 별로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오롯이 한 개만 심어져 있는 썬버스트를 선호해서 저는 이렇게 키우고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키운 지 4년이, 제가 지금 키운 것들은 모두 4년 차입니다. 제가 올해 4년 차이기 때문에. 그럼 4년 차가 됐는데 썬버스트가 이렇게 작았을까요? 아닙니다. 되게 컸겠죠. 여기를 넘어섰을 겁니다. 아프지 않았다면. 근데 이것도 해마다 좀 많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제가 초보 시절에 키울 줄을 몰라가지고 많이 헤맸을 때, 네, 그때서부터 유해했던 거라, 키웠던 거라 많이 헤매가지고, 요렇게 목대만, 목질화가 되면서 지금은 이렇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대를 잘 키운 거죠. 그래서 목대가 이렇게 있다면은 이 썬버스트 이 입장이 어떻게 되든 다시 살아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목대 찾는 이유가
그런 거겠지요. 이 목대가 있으면 그만큼 세월의 흔적이 있고 그만큼 환경 적응을 하면서 살아났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목대가 있는 선버스트였습니다. 다음에 소개해 드릴 것은요. 제가 닐리시아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닐리시아가 네, 이거는 지금 색감이 약간 바랬죠. 원래는 가을이나 늦봄까지 이 색감이 약간 회색 비슷하고 무슨 백색 가루가 뿌려져 있다고 해서 우리가 백색 가루라고 말씀드리잖아요. 닐리시아를.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백색 비슷한 색감이 돕니다. 하지만 여름에는 그 백색이 이렇게 죽어서 보입니다. 닐리시아. 그래서 이게 이렇게 색감이 완전히 회색화가 되지요. 그 다음에 겨울에도 이거는 변함이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색감이 약간 밝아집니다. 밝아지고 뭐 테두리는 아니고 꼭지점 그 주변으로 해서 약간의 뭐 이렇게 좀 붉은 꼭지점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안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 언니가 보내준 닐리시아입니다. 제가 4년 동안 키운 닐리시아는 지금 다른 장소로 옮겼네요. 그거는 이거보다 작습니다. 제가 4년 동안 키웠는데 그거는 색감이 백색화가 되어 있습니다. 4년 동안 여기에서 환경 적응을 했기 때문에 모양은 작아도 얼굴은 작아도 백색화가 됐다는 것은 튼실하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것은 백색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환경에서 적응이 완벽하게 된 거죠. 하지만 제가 이렇게 크게 키우지 못한 것은 이렇게 크게 자라다가 어떻게 됩니까? 병 걸리고 무릎병 걸리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네, 커팅하고 잘라내고 수술시키고 네, 입장 잘라내고 막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아기가 됩니다. 아기가 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예, 조금씩 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더 튼튼해집니다. 비록 크기는 작더라도 여기에서 환경 적응을 했기 때문에 어떠한 진짜 환경이 아주 악한 환경이 아닌 이상은 아주 조금씩이라도 성장을 하고 잘 자랍니다. 제가 4년 동안 키운 그래서 그 닐리시아는 색감이 참 이쁩니다. 제가 이거를 촬영하다 말고 갈 수도 없고 나중에 기회 있으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닐리시아였습니다. 다음에 보여드릴 것은요. 제가 올 겨울에 합식한 턱시판입니다. 턱시판 자구가 이렇게 있죠. 근데 이게 꽉 차 있던 잎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듬성 그리고 요 속안에는 이렇게 목질화가 되어 있는 목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렇게 듬성 해줄 때에는 입장이 어떻게 됐을까요? 하엽이 졌을 겁니다. 그쵸? 하엽된 것들을 어떻게 했을까요? 저는 다 뽑아줬습니다. 이렇게 하엽된 것이 없어야지 병이 걸리지 않습니다. 습기가 빨리빨리 증발을 하기 때문에 하엽을 정리를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름이라 너무 더워서 이게 성장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다육이가 너무 더워도 성장이 더딥니다. 정확한 성장 온도는 25도 내지는 24도 23도 그리고 바람이 불어줘야 합니다. 그래야지 이 입장들이 꽉 차게 성장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하엽도 많이 주고요. 이 아이들도 여름에 지쳐있기 때문에 그렇게 성장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턱시판도 겨울에 봤던 턱시판보다는 훨씬 성장을 했고요. 늦봄에 찍은 턱시판보다는 숭숭숭숭 뚫려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가을이 되면은 이 턱시판이 또 어떻게 될까요? 예, 풍성하게 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거 턱시판은요, 물이 별로 들지 않습니다. 그냥 이 색감을 유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겨울까지 제가 겨울에 이것을 입양했기 때문에 그러면 겨울에 입양했을 때 색감이 변해 있어야지 되는데 색감이 변해 있지 않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색감이 변하지 않고 양칸 민트색이 좀 진하다 그럴까요? 지금은 민트색이 흐려졌잖아요. 근데 그때는 민트색이 진해진다는 것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거는 턱시판이었고요. 자, 마지막으로 제가 열 종류 다육이 중에 마지막입니다. 이거는 도테랑입니다. 도테랑도 이렇게 색감이 어떻게 됐습니까? 예, 다 빠졌습니다. 온전히 이 도테랑이요, 핑크색으로 테두리라든지 아니면은 겉입장은 여기 겉입장 여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겉입장이 핑크색으로 물이 듭니다. 그리고 도테랑이 예쁜 꽃처럼 테두리도 핑크색으로 물들고요. 꼭지점도 핑크색으로 물듭니다. 근데 핑크색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여름에는 이렇게 싹 빠집니다. 그래서 가을에 보는 도테랑과 여름에 보는 도테랑은 차이가 무지 큽니다. 그래서 도테랑은 가을서부터 늦봄까지 그럼 봄이 되면은 서서히 물이 빠지는데 늦봄 여름이 되면 완전히 빠집니다. 그리고 여기 가시 부분도 이렇게 죽어 보이지 않나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그렇거든요. 이것도 핑크색으로 가시가 솟아 있습니다. 이게 여름이라 이렇게 색이 다 바랬다 그러죠. 우리가 빠졌다고 하기도 하고요. 하지만 이렇게 다 하늘을 솟아 있습니다. 이게 건강하지 않으면은요, 이렇게 쭉쭉 늘어집니다. 이것도 물을 흠뻑 준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게 축축 늘어지는데 이렇게 다 위를 솟고 있습니다. 이 위를 솟아야지 요 속에 생기는, 속에서 저희 무릎병이라든지 까기충병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 속에서 까기충이나 무릎병이 생기기 쉽습니다. 이게 축축 처짐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렇게 위로 솟아야 통풍도 잘 되고 습기가 빨리빨리 증발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종류의 다육이들을 우리가 가라앉으면 걱정을 하고 뭐 어느 분들은 치마를 입었다 뭐 그런 식으로도 표현을 하는데요. 가라앉으면 일단 상태가 안 좋다는 뜻이기 때문에 염려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번에 물을 주고 이렇게 하늘로 다 솟았고요. 그 다음에 물을 너무 안 줘도 이렇게 축축 처지거든요. 물을 너무 많이 먹어도 축축 처집니다. 물 넣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으로 도테랑을 보여드리면서 여름에 물 준 다육이들의 여름 나기 대처법 알려드렸습니다. 이것도 이런 붓으로 자주 이런 붓으로 한 번씩 훑어주는 게 좋습니다. 속안에 혹시나 까기충이라도 생겼으면, 한두 개 생겼을 때 이 붓으로 자주 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이 붓으로 묻어 나옵니다. 요 붓의 끝으로. 그러면 이 끝으로 이렇게 빼가지고 죽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붓을 물로 이렇게 헹궈주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시로 봐주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은 병이 걸리지 않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해가지고요. 제가 10종류 보여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도요, 10종류 가지고 여러분께 제가 4년차 키우면서 실패했던 거 여러가지 키우는 방법 같은 거, 한여름의 대처법 같은 거 알려드리겠습니다. 말을 빨리빨리 하다 보니까요, 숨이 찹니다. 여러분도 숨이 차시겠죠. 그쵸? 근데 10개를 소개하려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빨리빨리 진행을 해야죠. 아유, 숨찹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가지고요. 제가 다육이 10종류를 보여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10종류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무더위에 이렇게 시청해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무한하게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